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진짜 7,000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하루 사이에 이 7,000피에 대한 기대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과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뭘 더 챙겨봐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원정 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면서 7,000피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는 건데요. 뭐 외국인은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같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1시 30분 기준 외국인의 순 매수 10가지 리스트 보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넘버1 종목에는 SK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고 오늘 시장 코스피 견인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순서대로 다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온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얘기 나눠보죠. 자, 정원정 부장님. 갈 길이 멀다는데요. 시장에 있어서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빅테크의 캐펙스는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메모리가 더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사실상 생산이나 공급 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40만 원까지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높다를 논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된 업황을 논해야 하는 자리일까요? 사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오늘을 봤었을 때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덜 올라가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반도체를 이끌어가고 이 두 종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강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단기간 내에 이제 뭐 올해 이제 뭐 하반기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뭐 D램, 반도체, 뭐 비메모리도 그렇지만 쇼티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황은 계속해서 이 공급에 대한 이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하이닉스가 유난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도 뭐 업체 뒤치락하면서 두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봤었을 때도 사실은 1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사실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약간 기대치에 약간 부합하는 정도 실적이 나왔던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 가격 상승을 공격적으로 올렸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뭐 D램 가격이나 이런 거를 공구사 쪽에 대해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실적이 서프라이즈 측면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 전략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공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던 게 올 1분기부터 뭐 3월, 4월부터 올렸기 때문에 아마 2분기부터는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되게 좋고 업황도 좋다라고 봤었을 때는 주가가 더 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이제 사실은 실적에 대비해서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종목 모두 사실은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실적도 좋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감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있지 않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거 따라가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물론 이제 언제 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지금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은 조금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조금 약간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 지금 100만 원 중반대지만 뭐 리포트 봤었을 때 200만 원 얘기 나오잖아요. 충분히 가는 것도 사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계속 갈 수는 없고 한번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이런 측면을 감안했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쉬었다 갔었을 때, 쉴 때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쉴 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 오히려 조용하고 오히려 쉬어갈 때가 매수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140만 원,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도
오늘 시가에 들어가도 지금 엄청난 수익권이다라는 정말 마법의 종목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조 본부장님께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여쭐게요. 그간 SK 하이닉스에 연기금 안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5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들어온다라는 점, 투신도 그렇고요.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었는데 5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수급에 지금 저희는 좀 더 의미를 줘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시세가 나와서 네. 뭐를 갖다 붙여도 다 지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항상 가슴은 매수를 외치는데 이제 머리가 지금 매수가 사실 좀 힘들어요. 예. 생각을 하면 할수록 와, 이 상황에서 지금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물론 뭐 내일 쉬고 수요일 날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가격적인 부담감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좀 횡보하거나 쉬어가는 흐름 나왔을 때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좋은 거는 다 알거든요. 좋은 건 다 아는데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영원한 우상향 없고 사실 하이닉스 주가 올라오는 거 보시면은 어떻게든 항상 좀 눌림이 나오는 형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3월 달에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외부 이슈 때문에 눌림이 나왔었고 어쨌든 3월, 4월 가는 과정 속에서 눌림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세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쉬어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에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 아니면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글쎄요. 괴리가 좀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더 예쁜 매수 포인트예요? 만약에 둘 중에 뭐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산다면.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좀 명확하게 흐름이 다르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조 이슈가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압도적인 성장 기대감 이 부분이 결국에는 끌어올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둘 중에 뭘 사야 되겠다 고민을 하신다면 예. 저는 둘 중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상승률보다는 다소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둘 중에 뭐 하나 굳이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짧게 SK 스퀘어는 100만 원 목표 지점으로 잡는 게 맞아 보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99만 2천 원이고 100만 원 고지가 앞두고 있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퀘어는 사실 하이닉스 가면 따라간다 이런 예.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면은 100만 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같이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스퀘어는 하이닉스를 못 사셨던 분들이 대안으로 네. 생각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이제 어느덧 100만 원이 다 돼서 대안이 아니라 사실 둘 중에 하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퀘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 움직임 추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와 스퀘어는 대응 영역으로 두고요. 그리고 오히려 매수를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선택지에 좀 더 점수를 준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달리네요. 5월 통산해서 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계속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고드린 대로 저희 이 종목이 외국인의 리스트에 있네. 한온 시스템이었거든요. 의미 찾아보겠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지금 들리는 얘기는 딱 이거 적혀져 있는 대로예요. 유럽 EV 시장에서의 회복세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차트도 어느덧 야금야금 여기까지 올라왔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예상치 상회하면서 이번에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오늘 큰 거래량 수반과 장대 양보 의미 실어주시나요? 저는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만 뭐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 사실은 약간 좀 눌릴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오늘 같은 자리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사실 네.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럽적 고객 사양으로 약간 이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쨌든 향후의 실적도 더 긍정적으로 약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도 사실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성장하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7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또 하반기 실적 봤었을 때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봤었을 때는 올해 연간 실적으로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70, 80% 정도 성장한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되고 사실은 거기다가 차트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올 2월 달에 지난 2월에 보면 5,700원까지 갔었다가 주가가 좀 시장이 네.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하는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3,000원대에 지금 지지를 해주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약간 장대 양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사실은 전고점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그런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같은 경우 봤었을 때도 영업이익 측면이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최고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올해 그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올해도 4,2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올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5,000억 또 그 이후에도 실적이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약간 눌림목에서 약간 좀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신고가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더 봐지 않을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하는 기대를 하면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려 세우는 자리의 중요성도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앞으로 실적 면에서도 증명을 해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주가 턴어라운드 되는 이 시점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조 본부장님, 재밌는 게 한원 시스템 월봉으로 보면 이거 2월에 엄청난 거래량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잖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갈 길이 참 멀어 보여요. 월봉 보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실적 좋다라고 하면 이거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종목으로서 기대할 만할까요? 네,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지금 삼성 SDI와 LG 엔솔에 대한 네. 거는 기대감, 그리고 유럽 쪽으로의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회복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실적까지 잘 나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한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열관리 시스템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2021년도부터 계속 빠졌던 이유는 EV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가 올랐었다가 18,000원까지 갔다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캐즘,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한호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주이긴 하지만 그때 친환경차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다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세게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뭐 친환경차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SDI의 벤츠 수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 쪽의 가동률이 늘려진다.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올해 이 거래량이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여기서 거래량 동반돼서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는 네.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갔던 로봇 모멘텀 이 부분은 다소 부족한데 어쨌든 열관리 관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또 ESS랑도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는 뭐 앞으로의 어떠한 뉴스가 더 붙어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EV 쪽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라서 이제 연속성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EV가 개화된다면 굳이 한원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로봇 모멘텀까지 껴있는 교집합 종목이 그럼 좀 더 매력 순위는 윗단이겠네요? 사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로봇이 없으면은 세게 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자동차가 이게 1년에 뭐 예를 들어 500만 대 팔던 거를 갑자기 내년에 1,500만 대 팔고 이렇게 점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산업사 구조상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성장에 대한 한계점. 근데 그 성장을 극복할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 로봇 모멘텀을 본다면 SL이나 HL 만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한우 시스템은 아마 지금 삼성 SDI와 이쪽과의 연결고리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관세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이 이런 기대감까지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시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는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만 연속성을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임은 확인하되 재료 가치나 아니면 연속 수급에 있어서는 좀 확인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코멘트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온 시스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기관의 시선에서 1시 30분 기준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전자닉스 똑같죠. 뭐 전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와 50만 원까지 다시 올려 붙이는 것의 의미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블룸에너지발 효과가 대단합니다. 산일 전기까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홀부터 얘기 나눠보죠. 자, 포홀에 거는 기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철강보다 확실히 리튬인 것 같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포스코 그룹에 기대할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럼 포스코 그룹 중에서 홀딩스도 홀딩스인데 포스코 홀딩스의 앞으로의 기대를 더 붙이는 자리로서 50만 원 주가 적정하다고 주세요? 일단은 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들 실적도 좋지만 네. 리튬 가설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포스코홀딩스 실적 자체도 지난해 대비해서 좀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올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저효과라는 측면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실적이 더 좋았었고 예전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조가 넘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약간 역성장하면서 빠졌다가 지난해 이제 2025년을 저점으로 해서 기저효과 측면에서 올해 좀 상당히 좀 성장을 하면서 3조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실적도 좋긴 하지만 여기에다 더 좋아진다라고 보는 게 아까 언급해 주셨던 리튬 쪽 원자재 쪽은 사실은 계속해서 쇼티지가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AI 또 이거에서 반도체 나오면서 또 부각되는 게 ESS 쪽에 부각됐었잖아요. 사실 ESS 쪽 얘기 나오면서 나왔던 부분이 리튬 쪽인데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눈에 띄게 약간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 이제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 측면이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자체에도 약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던 영업이익도 좋긴 하지만 새로운 측면에서의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 신사업 쪽이라고 볼 수 있는 ESA나 이쪽에서 실적도 개선된다라고 하면 향후 이제 실적이 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측면에서 주가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시장도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큰 기업이 8%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 큰 기업도 오늘 뭐 8% 9% 올라가는 측면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신고가를 더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뷰를 드렸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네. 부담스럽다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도 약간 올라가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측면을 봤었을 때 거기에다 수급도 좋아진다라고 봤었을 때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멈추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뷰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측면에서 오늘은 약간 긍정적인 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원정 부장님이 일단 올라가면 최대한 두드려 주시는 스타일인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두드려 봤을 때 추가 상방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주셨어요.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엑셀을 밟아도 괜찮은 50만 원 주가의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의견을 한번 보태자면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이조본 부장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연기금, 투신, 뭐 기타 법인 쪽 뭐 골고루 기관 골고루 자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 SDI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2021년 정말 무서웠던 자리를 터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다면 포스코 홀딩스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도 품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리는 괜찮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3월 달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4월 달 계속 외국인 기관이 그죠. 좀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4월 중순부터 갑자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는 사실 SDI가 스타트 끊었던 부분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리튬에 대한 가격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합쳐진 게 이제 중국의 철강 감산에 대한 부분들 네. 여기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시세가 확 나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붙어가지고 시세가 나오는 거라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이 종목도 사실 월봉을 보시면은 좀 갈 자리가 조금 더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월봉? 들고요. 예. 사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좀 숨통 트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시세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다만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피로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었고 그리고 사실 보통 이렇게 역배열에서 돌리는 종목군들 보면은 한번 이렇게 시세 나왔을 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분들은 이쯤 되면 이제 좀 팔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여기서 따라가기보다는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계속 좋다고 한다면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눌림을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 공통이고요. 좀 더 마이크로하게 매수의 시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격이 좀 좁혀졌을 때 그때가 또 나이스 타이밍이 될 수 있다. 포스코홀딩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산일전기 볼게요. 나도 이제 블룸에너지 벤더다라고 소리치면서 산일전기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4월 30일에 그 변압기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는 점이고 그리고 신규 벤더로 진입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의미 부여를 굉장히 크게 해주고 있어요. 에릴렉이 보여줬잖아요. 산일전기가 뒤따라가는 흐름이네요. 자, 특수변압기 이제 우리 변압기 3사 얘기했었는데 산일이도 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여기서도 배고플까요? 사실은 뭐 쉽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예, 너무 강합니다. 강하죠. 오늘도 너무 강했고 예.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도 상당히 강했고 너무 강해서 사실은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행복한 고민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새롭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지금 들어가야 되냐 고민한다라고 하면 짧게 먹는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지금 짧게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이제 변압기, 전력 관련해서는 네.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은 쇼티지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쇼티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공급하는 측면 회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 좋은 뉴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일전기도 충분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올라 있지 않나. 이 프리미엄을 너무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요즘 추세가 물론 이제 가는 종목도 계속 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33만 원이 아니라 뭐 40만 원, 50만 원 갈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 먹을 수 없다라고 감안을 하고 이 정도에서는 조금씩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만약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좀 비중 줄여야 되는 고민을 할 것 같고 새롭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업황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을 거라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관심 가져야 되긴 하지만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었을 때 한번 이렇게 쉬어갈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조금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업황, 그다음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다가 관망을 하다가 조금 살 자리가 왔었을 때 사거나 아니면 이제 팔 자리가 왔었을 때 파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압기 다 공통의 의견이시겠네요. 다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망 자리 주셨고, 자, 이조본 부장님. 그렇다면 사실 지금 전선주들까지 다 시세가 나오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산일전기도 함께 따라간다라는 건 아니죠. 주도하고 있는 건데, 고민되네요. 지금은 그러면 보유자의 한정 종목으로 남겨놔야 돼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는 이제 약간 다크호스가 새로 생겨난 느낌. 새로운 주인공. 이 블룸에너지 어닝콜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블룸에너지 어닝콜에서 기존의 가스터빈 같은 경우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SOFC랑 슈퍼캐패시터 활용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쓸 수 있다라는 어닝콜 내용이 딱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산일전기 공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완벽하게 지금 원래 비나텍이었는데 이제 대장이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본다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블룸에너지는 가스터빈 말고 자기네들이 주력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전력원으로 쓰려고 많이들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지금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산일전기는 핵심 공급망을 확보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나텍이 원래 슈퍼캐패시터로 대장이었다면 지금 약간 체인지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일전기가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던,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못 올랐던 이유는 특수 변압기, 그러니까 신재생 ESS 쪽으로 좀 가긴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깨버리는 변압기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역시나 이틀 동안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시면 좋겠고,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산일전기 원래 매출이 ESS 쪽으로 가장 커요. 근데 지금 이 공시를 통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3대장이 누렸던 그 프리미엄을 산일전기는 이제 받는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블룸에너지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요. 결국에는 그 벤더 등록이 됐기 때문에 멀티플 리레이팅이 지속적으로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이조본 부장님,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력전선 쪽에서 좀 더 저희는 추가 시세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같은 에너지단으로 원전주? 또 다시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지금 껴줘야 할지요? 그게 지금 원전을 약간 부정한 건 아닌데 네네네. 그 기간을 오래 걸린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여기가 주목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오늘 원전주들도 움직이긴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지금 전선 전력기기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지금 만약에 그 우리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하는 그 3대장 라인을 놓치셨다면은 오늘 보시면은 지금 재룡전기랑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밑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산일전기도 이제 놓쳐가지고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저는 오늘 살짝 쉬어가는 전선 쪽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가 전력기기 전선 계속 순환매 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 오늘 윗골이 달면서 살짝 이걸 뭐 쉬어간다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승이 나오는데 그 전력기기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약간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쉬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애매한데 달리는데요? 네, 전력기기에 비해서는 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가온전선은 오늘도 셉니다. 그래서 저는 LS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쪽 라인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나라 주도 섹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순환매를 돈다. 그러면 만약에 전력기기 내일 수요일날 쉬어가면은 전선 쪽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일전기 만약에 조정 기다리는데 못 참겠다 하시면은 전선 쪽에서도 대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조본 부장님께서는 LS 특히 예뻐해 주셨는데 드디어 LS가 10%대 강세가 또 출발이 되었죠. 추가적으로 이쪽 동네, 찌릿찌릿한 피카츄 동네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